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가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사실상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델타 변이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산불 연기가 동부 지역까지 퍼지는 가운데 이 산불 연기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경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넘게 올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시기와 대상을 두고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는 우선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사실상 권고했습니다. CDC의 독립된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부스터샷을 투여해야 할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위는 아직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식 권고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자문위가 면역력 저하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투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문위는 이날 면역 결핍자들이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일부 항체 반응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4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체계가 손상된 완전 접종자의 33에서 50%가 부스터샷을 맞은 뒤 항체 반응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암 환자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환자, 장기 또는 줄기세포 이식 환자 등 성인의 2.7% 정도가 면역체계가 손상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백신을 완전 접종한 면역력 저하자의 재감염 사례가 미국의 전체 돌파 감염 사례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문위는 다만 CDC의 권고 없이 자발적으로 부스터샷을 맞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델타 변이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률도 낮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루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 우리가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21일 기준 총 46,3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37,700명으로 이전과 비교해 53%나 늘어났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델타 변이는 미국에서 순환하는 바이러스의 83%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초기 미국 내에서 돌던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델타 변이는 더 공격적이고 전염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신이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델타 변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바이러스는 누그러질 기미가 없고 다음번 감염을 위한 취약한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백신 접종률은 낮은 지역에 있다면 당신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확실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또 백신 접종자를 두고는 백신을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면서도 추가로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적 선택을 할 기회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감염돼도 증상이 훨씬 경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플로리다주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폴트 피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가을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나 어떤 캠페인에도 저항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평범한 학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입마개를 씌우고 호흡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건강에 좋은가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최근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을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최대치인 12,647명을 기록했습니다. 미 전체 입원 환자의 23%에 달하는 수치인 만큼 이번 디센티스 주지사의 발표에 백악관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학생들의 감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이날 시카고는 도시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3피트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부 산불이 뿜어내는 연기가 동부 뉴욕까지 퍼지면서 공기질 경보까지 발령되는데요. 이 산불 연기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 산불 연기가 코로나19 감염자를 늘린다면서 산불 연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주 사막연구소가 환경전염병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 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대형 산불 3개가 맹위를 떨진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리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3만 6천 명을 조사한 결과 산불 연기의 미세물질 증가가 코로나 환자를 18% 늘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산불 연기가 인체 면역 반응 변화를 초래했거나 호흡기 세포에 과민 반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불 연기 미세물질에 달라붙어 인체에 더 쉽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산불이 건물과 자동차, 플라스틱 등을 함께 태우면서 뿜어내는 화학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상된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산불 연기와 코로나19가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호흡기관이 손상된 코로나 환자들이 산불 연기에도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시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경관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복 경관 5만 4천 명 가운데 2만 3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현재 43%의 접종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처음 보고된 5월보다는 4%포인트, 6월 초에 비해서는 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비율 64.9%를 한참 밑도는 수치이고 뉴욕시 소방국 직원 접종률 5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시경 소속 경관 11,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사망자는 55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소속 경관 및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경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백신이 보급된 이후 소속 직원과 경관들, 특히 대중과 접촉하는 인력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권장해왔다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 18세 이상 성인 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70.1%,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비율은 64.9%입니다. 텍사스주가 공화당 그렉 에벗 주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국경 지역 불법 이민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벌써 10여 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텍사스주 그렉 에벗 주지사는 이미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이민 체포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주지사의 방침에 따라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단속을 재개했고 벌써 10여 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형사재판국의 로버트 허스트 대변인은 체포된 이민자들은 현재 국경도시 러레이도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텍사스주 딜리의 텅 빈 주립교도소 안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총 950여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곳 발데르데 카운티의 데이빗 마르티테스 검사는 지금까지 체포된 이민자는 모두 독신 남성들이고 앞으로 하루 100명에서 200명씩 체포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티테스 검사는 지금까지 텍사스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거의 전부가 민간인이고 주 방위군은 가족 단위의 이민들은 체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도 재선을 노리는 에벗 주지사는 이민 정책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법통을 잇는다며 공공연하게 국경장벽 건설 계획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주택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거진 주택 구입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면서 매물은 다소 늘었습니다. 어제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신축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거래 가격 중간값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4% 오른 36만 3,3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고는 부족하지만 수요가 강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겁니다. 주택 거래 가격 중간값은 올해 들어 매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에서 23%씩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이후 제로 금리 시대가 열리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단독주택 선호 수요가 강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2020년 하반기에 9에서 15% 상승한 데 이어 이상 과열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는 지난 5월에 비해서 1.4%,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2.9%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는 2020년 5월보다 44.1%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겁니다. 미국 주택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6월 전년 같은 달보다 마이너스 10.8%에 이를 정도로 급락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바닥을 다지며 매월 전년 같은 달보다 9에서 44% 증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물이 늘어나며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미성년자를 중매 결혼이나 성적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부모의 동의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1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전에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17세의 경우 부모와 법원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예외 조항을 없앴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7년에는 결혼 동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취약한 아이들을 중매 결혼이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아이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강제 결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줄리아 살라사르 주 상원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결혼하는 대다수는 10대 소녀들이고 필요한 법적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서명을 환영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교육위원 선거에 제임스 로튼도 전 펠팍 시장이 출마합니다. 로튼도 전 시장이 정계 복귀를 시도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한인 후보 4명 등 총 7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임스 로튼도 전 펠팍 시장은 펠팍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펠팍 정치 거물로 꼽히는 로튼도 전 시장의 교육위원 도전은 펠팍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펠팍 정가에서는 로튼도 전 시장이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정계 복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펠팍 정가에서는 로튼도 전 시장이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정계 복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내년에는 펠팍 시장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펠팍 교육위원 선거 결과가 내년 시장 선거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인 후보들의 당선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어제 민은영 펠팍 교육위원은 신창균, 정수진 씨와 함께 러닝메이트를 구성해 후보 등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신 후보는 LG 미주 본사 부사장을 역임한 주재원 출신으로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추천으로 출마했고 정수진 후보는 방송기자와 문화예술 컬럼리스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 외 이현진 펠팍 교육위원은 케이리 나센트 펠팍 공영수영장 매니저와 존 몰로 등 타민족 2명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는 총 3석을 두고 7명의 후보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2억 회 접종분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오늘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총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화이자의 추가 백신은 올해 연말까지 1억 1천만 회분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계약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새로운 백신이 승인될 경우 최신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확보했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며 여전히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 중 하나는 우리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지난 20일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를 시작으로 뉴욕주 연방과 주의회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까지 8차례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게 됩니다. 올해 선거구 재조정은 지난해 실시된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뉴욕주의 경우 인구 이탈이 생기면서 연방 하원 의석이 27석에서 26석으로 한 석 줄어들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소기업 등에 총 1억 3,500만 달러 추가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하 소기업에 5,500만 달러, 식당 주점 등에 1,500만 달러, 차일드케어 1,000만 달러, 예술 문화 영리기관 1,000만 달러, 기타 소기업 및 비영리기관에 4,500만 달러 등이 지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전 한때 30% 정도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